원래 오늘 부관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데서 해봤더니 다 멘붕 상태셔서 취소까지만 하고 조금 머리가 덜 헤비한 상태로 부관을 하면 이상하게 부관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막 멘붕 상태 오신 분들이 부관은 이제 다음 주에 머리를 좀 식히고 간단히 부관 보고 계약법 먼저 본다 그랬습니다. 계약법 먼저 보고 딱 민법 정칙 하다한 거 했으니까 좀 쉬운 거 하고 말랑말랑한 거 물권법 들어가면 또 멘붕이 와요. 그럼 또 꽃피는 4월 달에. 자, 일단 취소권자, 취소 사유하고 취소 권자하고 취소의 상대방까지를 봤습니다. 취소의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취소의 방법은 별거 아니에요. 아까 일방적 의사표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면 돼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분류식이에요. 보통 취소할 때 내용 증명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에요. 문자로 해도 돼요. 구두로 해도 되고 최근에 카톡 이런 것도 돼요. 메일도 보내도 되고요. 어쨌든 분류식입니다. 서면 또는 구두를 불문한다. 형성권이고 즉 일방적 의사표시고 분류식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을이 사기를 쳤어요. 근데 갑은 사기당한 사실 모르고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이 상태에서 사기당한 사실 안 갑. 을에게 쫓아갑니다. 을에게 쫓아가서 너 나한테 사기 쳤지? 나 계약을 취소한다. 엔드 등기를 말소하라.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성격 급한 갑은요. 너 나한테 사기 쳤지? 등기 말소해 이 자식아. 취소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막바로 뭐부터 했어요? 말소해라. 근데 이 갑이 이렇게 말소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가 전제가 깔린 거예요? 취소하겠다는 게 전제가 깔렸죠. 이때 우리 대법원 취소를 전제로 하는 각종 청구 속에는 취소권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취소하겠다라는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미 취소한 거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거기 있는 판례예요. 취소를 전제로 하는 이행 청구나 이행 거절, 등기 말소 청구, 또 을이 등기 넘겨달라 그랬을 때 못 넘겨줘, 이행 거절, 이런 것들은 이미 뭐가 내포되어 있다? 취소권 행사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척기간은 조금 이따 볼 거고 일부 취소도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취소 효과를 봅니다. 5번. 자, 일단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게 됩니다. 1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 1월 20일 날 취소했다. 그 계약은 1월 20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1월 10일부터 무효가 된다. 이걸 소급무효라고 합니다. 이때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했다면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행을 한 상태에서 취소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행한 거 돌려받고 돌려주고 해야 되겠죠. 이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 자, 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아까 무효에서는 반사의 질서행위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될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고요. 취소에서는 반환 범위가 중요해요. 자, 부당이득 반환 범위. 요번에 아주 딱 맞는 사례가 하나 사건이 있었죠. 은행 가서 우리나라 돈을 싱가포르 달러로 환전한 사람. 은행에서는 싱가포르 6,000달러로 환전을 해줘야 되는데 6만 달러를 환전해 준 사건이 있었죠. 예? 아세요? 네,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구나. 예, 인터넷 검색하세요. 며칠 안 됐어. 자, 이때 환전받은 사람 6,000달러를 환전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6만 달러. 한화로 4천 몇백만 원 더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5만 4천 달러를 더 받았죠. 그게 부당이득이에요. 얼마 돌려줘야 돼요, 이 사람? 네? 5만 4천 달러 더 받았잖아요. 얼마를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5만 4천 달러? 땡.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릅니다. 54,000달러를 더 거슬러 받았다는 걸 몰라. 이 사람 뭐라고 주장해요? 몰랐다. 급해서 그냥 봉투째 가져갔다. 그랬죠? 받을 때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면 쓰고 남은 것만 알았다. 이 사람 CCTV에 잡혔어요? 봉투를 딱 받고 딱 열어보다가 멈칫하는 게 CCTV에 잡혔어요? 네? 그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해보지 않고 딱 접고 은행 직원 한번 쳐다보고 싹 돌아서 갔어요. 알았다는 거죠? 근데 몰랐다고 버티고 있어요 지금. 자, 악의라면요 얼마를 돌려줘야 돼? 54,000달러 플러스 54,000달러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 이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입니다. 민법상 선악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달라요. 그런데 취소 사유 중에 특칙이 있어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즉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이때 미성년자는 돌려줄 때 선악을 묻지 않고 남아있는 것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성년자가 자기 멋대로 노트북 같은 걸 팔았다. 왜 팔았냐 혼내지 마시고 팔아먹은 돈을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취소하면 돼요. 그럼 제한능력자 측은 선악 불문하고 남은 것만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특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요, 이렇게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를 너무 과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계약에서.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또래방또래방한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전에 만들어진 법, 60년도 더 됐죠. 1960년도 제정이 됐으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70년도 더 된 법이. 그때는 애들이 어리숙했어. 지금은 뭐 어른보다도 계약 더 잘해. 근데 하여튼 아직도 미성년자를 처절하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규정은 그대로 있지만 해석을 조금 약간 뒤틉니다. 요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제한능력자가 입증해라. 다시 말해서 소송이 붙었을 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한테 10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100만 원 돌려줘. 그럼 제한능력자는 뭐라 그래요? 쓰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요? 그대로 안 믿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걸 네가 증명해라. 이렇게. 입증 책임에서 조금 과도하게 미성년자 측을 보호하고 있는 민법 규정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입증을 누가 해야 된다? 제한능력자 측에서. 그래서 애가 노트북을 지멋대로 팔아먹었다. 돈을 쓰게 냅두되 영수증은 꼭 챙기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특칙이 있다라는 거 1, 2, 3 이렇게 돼 있죠. 5번은 우리가 착오에서 봤어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게 양가로 4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요거하고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취소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취소의 뜻, 취소 사유, 취소권자, 상대방, 취소의 방법, 취소의 효과. 네? 여기까지. 조금 더 연장하면 아까 취소하게 되면 소급 무효라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란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를 말할 거예요. 일단은 어때요? 유효하죠? 그쵸? 근데 취소를 하면 뭐라 그랬어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죠? 무효로 확정이 되겠죠?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요 유효는 현재는 유효하지만 취소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태. 무슨 유효라고 할까요? 불확정적 유효. 네? 아까 묵건대리하고 똑같잖아요. 묵건대리 무효인데 유효가 될 수 있었으니까 불확정적 무효라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현재는 유효지만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뭐라고 부르면 돼? 불확정적 유효. 즉 유동적 유효. 이렇게.
그 유동적 유효가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가 있을 수 있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찍소리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거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처절하게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와 선의의 제3자가 충돌하면 누가 보호돼? 제한 능력자가. 그래서 선의 제3자가 보호를 못 받아요. 이런 걸 절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못 받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했듯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때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절대적 취소라고 하는 반면에 차고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돼요. 이런 걸 상대적 취소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소를 해서 무효가 되었을 때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그거 하나. 두 번째로 취소라면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취소권자의 취소권을 소멸시켜버리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될까요? 이때는 더 이상 취소를 못하니까 확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효가 되겠죠. 아까 유동적 무효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게 있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게 있듯이 유동적 유효도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게 있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취소를 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취소권을 소멸시키면 확정적 유효가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이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좀 길죠? 그래서 임의 추인.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세 놈 모두 다 취소하기 전에 하는 거지요. 네? 이 장치들은 다 취소를 한 후이에요? 취소하기 전이에요? 다 취소하기 전이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갖고 있는데 이 취소권을 행사를 안 해요. 즉 계약을 취소를 안 해. 그 상태에서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미 취소를 해버리면 취소권을 소멸시킨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다 취소 전에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아까 거기 봤던 197페이지 양가로 4번 197페이지 양가로 4번 자, 여기를 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 갑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지요. 네? 이 무효가 된 행위를 추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를 해버린 상태에서 그 행위 자체를 다시 추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갑과 을이 있어요. 계약을 했고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갑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럼 이 계약은 무효가 됐죠? 그렇죠? 근데 며칠 있다가 갑이 다시 을을 찾아가서 다시 살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을이 그래! 갑과 을이 며칠 있다가 다시 계약을 했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막을 이유가 없죠. 갑이 왜 그랬는지는 묻지 마세요. 취소했으니까 안 봐도 그만이에요. 근데 며칠 있다가 가서 다시 계약을 했어요. 이거 막을 이유가 없죠. 새로운 계약을 했죠. 그렇죠? 자, 무효가 됐고요. 새로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위 표시가 있고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계약서 다시 쓸 필요가 없고 예전에 무효가 된 행위를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추인. 이게 아까 뭐였었죠? 무효행위의 추인. 구조가 그거하고 똑같죠?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각과리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을 취소한 후에 그 취소되어 무효인 계약을 다시 추인할 수 있는가? 있다.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예? 근데 이 멍청한 갑과 을이 요 추인을 했어요. 이걸로 추인했어요. 이걸로.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돼서 무효가 된 이 행위를 그림을 화살표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취소돼서 무효가 된 행위를 이걸로 추인을 해. 요걸로 139조로 추인을 해야 되는데 요 추인을 해버렸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이건 취소 전에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 문구가 그거예요. 취소가 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 유효로 할 수는 없고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과로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게 4번인 거예요.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끊고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무효행위 추인으로 유효로 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추인할 수 있는 행위 추인에 의해서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으로서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됐죠? 그럼 문제가 요게 그대로 통째로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한 후에 추인하는 경우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OX. 다시 한번. 자, 이제 어려웠어요. 지금 이제 어려워졌어. 찬찬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한 후에 그 다음에 추인을 하면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X. 뭐라고 해야 돼? 새로운 행위로 본다. 라고 해야죠. 무효행위 추인이니까. 그렇죠?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대충. 됐어요. 결론만 요것만 기억하세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 후에 추인하는 것은 요 놈이 아니라 요 놈이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요거를 쭉 보면 돼요.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 먼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이건 뭐냐?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라고요? 취소권을 포기. 이런 경우 갑이 을과 계약을 했고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1억짜리 땅을 5천에 팔았어요. 취소하고 싶죠, 갑은?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취소할 생각이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신문에 떡한 일어나서 그 땅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버렸어. 땅값이 똥값이 됐어. 갑은 취소할 생각을 거둬. 어휴, 잘 팔았다. 5천에 파는 게 어디야? 지금 500만 원밖에 안 가, 이 땅이. 그런 경우 있을 수?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1억짜리 땅을 5천에 팔았어. 억울해. 취소할 생각을 했어. 근데 신문에 딱 나왔어. 이 땅이 개발 제한구역. 땅값이 500만 원으로 똥값이 됐어. 갑은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죠. 오히려 을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할까요? 땡큐. 사기 쳐줘서 고맙다 이 자식아. 이렇게. 난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이거야. 그게.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라고요?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 그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당연히 취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취소권을 포기할 수가 있지요. 자, 의미는 취소권의 포기다.
취소권의 포기니까 당연히 추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누가 추인권자예요? 취소권자. 누가 추인권자라고요? 취소권자가 요 추인권자예요. 왜? 취소권의 포기니까. 누가 포기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가. 추인권자 이꼴 취소권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아까 미성년자 취소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뭐도 있어요? 추인권도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이걸 그대로 두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받지 않고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추인을 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이거 막아야 되죠? 따라서 미성년자 취소권자고 추인권도 있지만 그 추인권 행사를 제한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없다. 성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추인해라. 그래서 추인권자와 취소권자가 동일하되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라. 예컨대 내가 강박을 당했어요. 취소권 있죠? 예? 근데 그 강박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강박을 통해서 또 추인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추인하려면 강박이 제거된 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한을 가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예외를 생각하세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인할 수 있는 경우. 자,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인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가 추인. 미성년자의 부모도 취소권이 있죠. 취소권이 있으니까 뭐도 있어요? 추인권이 있어요. 그때 애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 상태에서 부모가 추인하는 거 괜찮겠죠. 예외가 하나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또 하나가 미성년자 등이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서 추인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직접 추인하는 경우도 되고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서 추인하는 경우. 이것도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미성년인 상태에서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추인할 수 있는 예외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죠. 여기까지 됐죠? 세 번째로 지금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면 즉 나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걸 모른다면 취소권 포기라는 것도 있을 수 없죠. 어떤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걸 알아야 포기하는 거예요. 알아야.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자기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즉 자기 자신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취소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렵게 고급지게 이렇게 말합니다.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 것 이렇게. 살살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거는 취소권 포기를 말한다. 따라서 추인권자와 취소권자는 같다. 단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예외는 있다. 이 한 세트. 두 번째로 취소권 포기니까 당연히 자기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 그래야 취소권의 포기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을 하게 되면 취소권을 포기한 거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고 그 행위는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자, 이때 확정적 유효. 소급할까요? 장래효일까요? 요거 소급효일까요? 장래효일까요? 뭐 우리 지금까지 다 뭐 유효가 무효가 되거나 무효가 유효가 됐을 때 소급한다, 장래효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여기 소급효일까요? 장래효일까요? 요때는 소급효다.
장래효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상 소급한다 또는 장래효다라는 말은 효과가 정반대가 됐을 때 쓰는 말이에요. 무효가 유효로 바뀌거나 유효가 무효로 바뀌거나 없던 게 생기거나 생긴 게 소멸하거나 이럴 때 소급한다 장래효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이거는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로 바뀔 뿐 무효가 유효로 유효가 무효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 소급효다 장래효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소급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급효다 장래효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정 추인은 이런 경우로 또 생각을 해볼게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얘가 17세야. 취소권 있죠? 에? 근데 취소를 안 하고 있어요, 얘가. 안 하고 있다가 19살이 됐어요. 취소 원인이 소멸했죠? 성년자가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을이 돈을 줘요. 그러니까 얘가 받아, 이 돈을. 받고 등기를 넘겨줘. 갑은 취소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취소할 생각이 있다면 을이 건네주는 대금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을이 넘겨주는 돈을 받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넘겨줬고 그러면 갑은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갑이 을로부터 취소권자가 을로부터 돈을 받거나 취소권자가 등기 따위를 넘겨주는 등 뭔가 이행을 받거나 이행을 했다 라는 어떤 사실이 발생을 하면 어떤 사실이 발생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걸로 봐서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제도를 법정 추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 추인은 갑이 추인하겠다라고 취소권을 직접 포기한 적은 없어요. 없지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갑의 행동을 봤더니 갑은 더 이상 취소할 생각이 없는 행동을 보이더라 말이죠. 그럴 때 취소권을 소멸시켜버리는 이러한 장치를 법정 추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일단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한 걸로 볼 수 있는 어떤 사실이 있어야 되겠죠. 요 사실이 법정 추인 사유가 돼요. 법정 추인 사유.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추인 사유가 있을 때 법정 추인으로 봅니다. 6개가 있어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계약, 담보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다 외울 필요 없는데 그냥 간단히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지금 이거.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갑이 을이 주는 돈을 받아. 이행을 받았죠. 그리고 등기를 넘겨줘. 이행을 했지요.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받거나 추인이죠. 이행 청구. 갑이 을에게 돈 내놓으라고 이행을 청구해.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죠. 경계계약, 이 경계계약은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걸 말합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1천만 원짜리야. 근데 취소원이 소멸한 다음에 1,500만 원으로 바꿨어. 1,000만 원짜리 계약을 얼마로 바꿨어요? 1,500만 원짜리로. 이런 걸 경계계약이라고 해요. 구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경계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경계계약이 인정되려면 구계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게 경계예요. 그러니까 경계계약이 있다는 건 기존 계약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게 추인이 되는 거예요. 담보제공. 갑이 을한테 취소 원인이 소멸한 다음에 야, 돈 내놔.
우리 며칠 있다 줄게. 못 믿겠다. 담보 제공해. 그래서 갑이 담보 제공을 받았어. 반대의 경우 을이 갑한테 이행을 해. 그랬더니 갑이 조금 이따 할게. 그랬더니 을이 못 믿겠다. 담보를 제공해라. 갑이 담보를 제공했어. 갑이 을에게 담보를 제공받거나 담보를 제공했어. 이 이행을 담보하는 거예요. 이행을 담보하는 걸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으니까 이것도 법정 추인이다. 양도 갑이 갖고 있는 을에 대한 대금 청구권을 팔았어요.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금 청구권을 팔았다는 건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 이거예요.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 아까 담보와 연결되는 거예요. 갑이 을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강제집행을 해버렸어요. 돈 받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는 거죠. 갑이 을에게 제공한 담보를 을이 강제집행하는데 갑이 가만히 있어. 이런 것도 법정 추인이다. 자, 전부나 일부의 이행, 담보 제공, 강제집행 요 세 놈. 전부나 일부의 이행, 담보 제공, 강제집행. 이건 이렇게 말해요. 취소권자 갑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는 것도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는 것도 법정 추인이고, 예? 담보 제공, 갑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법정 추인이고 담보를 제공받는 것도 법정 추인입니다. 강제집행, 취소권자 갑이 을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도 법정 추인이고 갑이 제공한 담보를 을이 강제집행할 때 강제집행을 그냥 수인하는 것도 법정 추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부나 일부의 이행, 담보 제공, 강제집행은 취소권자가 하든 받든 법정 추인이 됩니다. 하든 받든. 그 다음에 이건 계약이니까 당연히 법정 추인이 될 거고요. 문제가 되는 게 이행 청구와 양도입니다. 이행이 아니고 이행 청구하고 양도. 먼저 이행 청구를 생각을 해볼게요. 19세가 된 갑이요. 을에게 돈 내놔 라고 청구했어요. 법정 추인이죠. 돈 받을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취소할 생각이 있으면 갑은 을한테 대금 내놓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갑이 을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했으니까 법정 추인입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내놔 라고 청구했어요. 갑이 이행 청구를 받았어요. 이때 갑은 취소할 생각이 있으면 뭐라 그러면 돼요? 등기 안 넘겨줘 이 자식아.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갑이 을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것만으로는 법정 추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을 받았으면 법정 추인이에요. 그러나 을로부터 이행 청구를 단순히 받았어요. 이때 갑은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행 청구를 받은 것만으로는 법정 추인이 아니죠. 양도 보겠습니다. 갑이 대금 청구를 파는 건 법정 추인일 거예요. 근데 을이 이전 등기 청구를 팔았어. 이건 법정 추인? 갑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그럼 이건 법정 추인 아니겠죠. 네? 네. 어려워요 지금. 외우면 돼요 이제. 이렇게 6개 법정 추인 사유 중에서 이 이행 청구하고 양도 요 두 놈은요. 주어가 취소권자가 그 다음에 서술어가 한 경우 요것만 법정 추인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미리 판단해 봅니다. 이게 법정 추인인지 아닌지.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 받은 경우 아니죠? 네?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경우 아니죠?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 아니죠? 아니야. 그래서 이행 청구하고 양도 두 놈은 취소권자가 한 경우 요것만 법정 추인이라는 거 요걸 외우시면 돼요.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나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나 또는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경우 이런 것들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요것만 법정 추인이야. 요것만. 한 경우가 있고 받은 경우가 있어. 취소권자가 여기 써 있잖아요. 취소권자가
한 경우. 여기에 상대방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경우,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 이거 법정 추인? 아닙니다.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한 경우,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 요것만 이행 청구와 양도는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박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 좀 나아져요. 법정 추인은 이렇다. 법정 추인은 이렇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추인 사유가 생겨야 되는데 그 법정 추인 사유가 6개가 있고 그 6개 중에서 요 두 놈은 요것만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게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에요. 196페이지 4번. 이건 이런 거예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이때 이 기간이 두 개예요. 10년이 있고 3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취소권자가 10년간 또는 3년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을 소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10년은 언제부터 10년이냐? 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3년은 언제부터 3년이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10년 또는 3년 첫 번째로 요거 형성권 행사 기간이고요. 형성권 행사 기간은 민법에서 제척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기간이라고 부른다고요? 민법에는요.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 안 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장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소멸시효 기간이고 또 하나가 제척 기간입니다. 이럴 때 형성권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척 기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제척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10년 또는 3년이 지나서 취소권이 소멸했는지 여부 이걸 기간 도과 여부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법원이 소송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요. 우리 지금까지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한다 그랬죠. 예? 그런데 제척기간 경과 여부만큼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험 지문에 가끔 나와요. 이게. 취소권 행사기간은 형성권 행사기간이고 형성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이 되며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조사한다. 한 세트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언제냐?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을 의미하겠죠.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그랬으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곧 얼마를 언제를 말한다?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마지막으로 요 10년하고 3년하고 어떤 게 먼저 도래할까요? 10년하고 3년하고 어떤 게 먼저 기간이 도래할까요? 네, 보통 3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0년이 먼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3년이 먼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뭔 10년이 먼저 도래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 7살짜리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어요. 7살짜리가. 그러면 7살짜리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다. 행위한 날부터 10년이면 17살 되는 해가 될 거고요. 요거 3년이면 22살이 되는 해가 될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은 19세부터니까 요걸로 7살짜리가 계약하면 요걸 적용받으면 17살이 되는 해가 될 거고 요걸 적용받으면 22살이 되는 해가 되니까 이게 먼저 도래하죠. 반면에 17살짜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걸 적용하면 27살이 되는 해가 될 것이고요. 이걸 적용하면 22살이 되는 해가 되니까 이게 먼저 도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먼저 도래할 수도 있고 요게 먼저 도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든지 먼저 도래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은 취소권 아까 기본적인 거 취소 사유, 취소권자, 상대방,
취소 방법, 취소의 효과, and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 3개. 이렇게만 목차만 잡으실 수 있어도 돼요. 세부적인 건 언감생심. 목차도 집에 가면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아 저런 게 있구나. 약간은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만 뼈대를 잡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 부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